저는 명절에 형제자매와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남매 중 막내인 제가요, 그냥 안 합니다. 문자도 안 보내요. 전화도 안 해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명절이 다가오는데 형제들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전화번호를 누르려다가 그냥 화면을 끄고 옛날 사진 보다가 한숨만 나오고 동생이 보고 싶은데 먼저 연락하기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그냥 혼자 명절을 보내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72세 할머니인데요. 동생과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대요. 친동생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금은 매주 통화하신대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을 오늘 전부 말씀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차 한 잔 준비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형제자매와 멀어지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많은 분들이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형제자매와 멀어지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친밀성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웠던 만큼 상처도 크고 기대도 컸고 실망도 컸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 한 이불 덮고 잤잖아요. 밤새 수다 떨고 과자 나눠 먹고 서로 꿈 이야기하고 부모님이 혼내시면 같이 울고 명절엔 윷놀이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결혼하고 각자 가정 생기고 부모님 재산 문제 나오고 누가 부모님 더 모시나로 다투고 그래서 형제자매와의 갈등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건 여러분이 냉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과정이에요. 가족관계 전문가들도 말해요. 형제자매 관계는 중년 이유가 가장 어렵다고요. 우리들과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만난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박영순 할머니예요. 이분은 동생과 5년 동안 연락을 안 하셨대요. 친동생이요. 둘이 딱 2살 차이였어요. 할머니가 처음 제게 오셨을 때 눈물부터 흘리셨어요. 선생님, 저 나쁜 언니죠? 친동생인데 5년 동안 얼굴도 안 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쭤봤더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문제로 다퉜대요. 딱 한마디였어요. 동생이 저한테 언니는 항상 그래. 언니가 챙긴 줄 알아? 그 말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동생 챙겼는데. 동생 애들 학원비도 대주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다주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은 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동생과 연락을 끊으셨대. 동생도 연락을 안 했고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대요. 처음엔 분했어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니까 마음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도 우리 동생이 하다가 멈추게 돼요. 동생이 없구나. 어느 날 할머니 손녀가 물었대요. 할머니, 이모는 왜 안 와요? 할머니는 대답을 못 하셨대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못 이루셨대요. 옛날 사진을 꺼내서 봤대요. 동생이랑 같이 찍은 사진. 어릴 때, 젊었을 때, 다 같이 웃고 있더래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게 동생의 사과가 아니라 그냥 동생이구나. 그 사람이 곁에 있어주는 게 필요한 거구나.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먼저 연락해보기로요. 그런데 5년 만에 어떻게 연락하죠? 할머니는 며칠 동안 고민하셨대요. 그러다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하셨어요. 첫날 할머니는 동생 이름을 검색하셨대요. 포털 사이트에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괜히 안도가 되더래요. 둘째 날 할머니는 동생 전화번호를 꺼내셨. 착제했다가 다시 저장하셨대요. 이름은 동생이 아니라 영희로. 이름 보니까 좀 편해지더래요. 사흘째 할머니는 문자를 썼어요. 지웠어요. 다시 썼어요. 또 지웠어요. 10번을 반복하셨대요. 영희야, 나야. 이것도 이상하고. 동생아, 요즘 어떻게 지내? 이것도 어색하고. 나흘째 할머니는 그냥 단순하게 쓰기로 하셨대요. 영희야, 나 언니야. 잘 지내지? 딱
이것만.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대요. 10분 뒤에 답장이 왔어요. 언니, 나도 연락하고 싶었어. 딱 이 한 줄. 할머니는 그 문자를 10번도 넘게 읽으셨대요. 눈물이 났대요. 그다음부터 둘은 조금씩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문자, 그 다음엔 2주에 한 번 통화,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만나기. 천천히요. 처음 만난 날 할머니는 떨리셨대. 5년 만이잖아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동생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은 서로 멀뚱멀뚱 쳐다봤대요. 그러다가 동생이 먼저 말했어요. 언니, 살 좀 빠진 거 아니야? 할머니는 웃음이 나왔대요. 너도 머리 하얗게 샜네. 그날 둘은 차만 마셨어요. 어색하게 30분 만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둘 다 마음이 편했대요. 그냥 동생 얼굴 보니까 좋더라고요. 말 안 해도요? 지금 할머니는 동생과 매주 통화하세요. 매달 한 번은 만나고요. 재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일상 얘기만 해요. 오늘 뭐 먹었어? 날씨 춥다 춥다. 이런 거요.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형제 자매는요, 완벽하게 화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면 돼요. 그게 가족이에요. 천천히, 작게 시작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4가지 방법을 준비했어요. 하나씩만 시도해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요. 첫 번째, 작은 안부 문자부터 시작하세요. 형제 자매와 멀어진 이유는 복잡해요. 재산, 부모님 간병, 말다툼, 자존심. 그런데 다시 연락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그냥 안녕 한마디면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저녁 핸드폰을 꺼내세요. 형제 자매 전화번호를 찾으세요. 그리고 아주 짧게 문자를 쓰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것만이요.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사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부만 물어보세요. 왜 이게 효과적이냐고요? 우리가 형제자매와 멀어진 건 큰 사건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시 가까워지는 건 작은 것들의 반복 때문이에요. 매일 좋은 아침 문자 하나, 일주일에 잘 지내지 한마디. 이게 쌓이면 관계가 회복돼요. 한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형한테 10년 만에 문자 보냈어요. 형님, 날씨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딱 이것만요. 그랬더니 형이 답장했어요. 너도. 딱 2글자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지금은 매주 통화해요. 두 번째, 과거 잘못은 언급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는 자꾸 그때 네가, 그때 내가 라고 말하고 싶어요. 해명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따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관계는 다시 멀어져요. 어떻게 하냐고요? 만약 형제자매와 다시 연락하게 되면 과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계산 문제, 부모님 간병 문제,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거 다 꺼내지 마세요. 대신 현재에 집중하세요. 요즘 뭐해? 건강은 어때? 날씨 춥지? 이런 거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현재 중심 대화라고 불러요. 과거는 우리를 갈라놓지만 현재는 우리를 연결해요. 지금 이 순간 서로 살아있고 나이 들어가고 건강 걱정하고 이런 공통점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니랑 20년 만에 만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그런데 제가 언니 무릎 안 아파? 물어봤어요. 언니가 아파. 너도 그렇지. 했어요. 그 순간 아, 우리 이제 같은 처지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세 번째, 명절을 이용하세요. 명절은 부담스럽죠? 그런데 명절은 연락하기 가장 쉬운 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핑계가 있거든요. 그냥 명절이라서 연락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요, 다가오는 명절 전날 저녁에 문자를 보내세요. 내일 명절인데 잘 보내. 이것만요. 길게 쓰지 마세요. 우리 언제 만날까? 가족들 어때?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명절 인사만 하세요. 왜 이게 좋으냐고요? 명절 인사는 의무예요. 그래서 부담이 적어요. 상대방도 그냥 명절이라 보낸 거구나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명절이 아닌 날에도 연락하게 돼요. 자연스럽게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동생이랑 15년 동안 연락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해 추석에 용기 내서 문자 보냈어요. 잘 지내지? 딱
이것만. 동생이 답장 안 할 줄 알았는데 30분 뒤에 왔어요. 형도 딱 2글자요. 그 다음엔 제가 먼저 또 보냈어요. 동생도 답장했고요. 3년 뒤엔 통화했어요. 지금은 가끔 만나요. 명절 문자 하나가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4번째,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세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자존심 상하죠? 왜 내가 먼저? 이런 생각 들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 연락하느냐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가요? 나이 들수록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가 10년, 20년 후에도 살아있을까요? 형제 자매도 살아있을까요?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때 내가 먼저 연락할 걸. 이렇게요. 그래서 먼저 베푸세요. 먼저 연락하고, 먼저 안부 묻고, 먼저 용서하세요. 이게 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만약 형제자매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작은 선물을 보내세요. 돈이 아니어도 돼요. 과일 한 상자, 떡 한 박스, 생각나서 보내 라고 쪽지 하나 넣어서요. 만약 형제자매가 아프면 문자로 물어보세요. 많이 아파? 약은 먹고 있어? 이거요. 정문안 갈 필요 없어요. 멀리서라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만약 형제자매 자녀가 결혼하거나 취직하면 축하 문자를 보내세요. 조카 결혼한다며? 축하해. 이거요? 돈 보낼 필요 없어요. 마음만 전하세요.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빠랑 12년 동안 안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암 수술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정문안 가야 하나? 그런데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문자만 보냈어요. 오빠, 수술 잘 되길 바랄게. 나, 동생. 딱 이것만요. 오빠가 수술 끝나고 답장 보냈어요. 고마워, 내 동생. 그게 우리의 화해였어요.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살아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5번째,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어릴 때처럼, 친했던 그때처럼. 그런데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됐어요. 나이도 들었고, 경험도 쌓였고, 각자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지 마세요. 매일 통화할 필요 없어요. 자주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끔 안부 정도만 주고받으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가족관계 전문가들이 말해요. 형제자매 관계는 중년 이후에 느슨한 연대가 가장 건강하다고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요. 각자 살면서 가끔 안부 묻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정도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형제자매와 다시 연락하게 되면 기대치를 낮추세요. 이번 주에 꼭 만나자. 이제 자주 연락하자. 이런 약속 하지 마세요. 대신 가끔 연락하고 지내자. 건강하게 살자. 이 정도만 하세요. 만약 형제자매가 연락을 잘 안 하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 사람도 나이 들어서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이 가끔 먼저 연락하세요. 부담 없이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생이랑 화해했어요. 그런데 동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해요. 예전 같았으면 섭섭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요. 동생도 바쁜 거죠. 저도 바쁘고요. 그래도 우리는 형제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70세 김태식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형들과 평생 다투며 사셨대요. 삼형제 중 막내였어요. 할아버지가 처음 제게 오셨을 때 얼굴이 딱딱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큰형하고 30년 동안 말 안 했어요. 둘째 형하고는 20년요. 제가 그만큼 나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쭤봤더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땅 문제로 다퉜대요. 할아버지는 막내라서 땅을 하나도 못 받았대요. 형들이 다 나눠 가졌고요. 그때 큰형이 저한테 그랬어요. 막내 주제에 뭘 바라냐고. 그 말 듣는 순간 제 안에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나는 형들한테 동생이 아니라 그냥 없는 사람이구나.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형들과 연락을 끊으셨대. 명절에도 안 가셨고, 조카들 결혼식에도 안 가셨고, 어머니 제사에도 안 가셨대요. 한 10년 지나니까
후회보다 익숙해지더라고요. 혐 없이 사는 게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 부인이 편찮으셨대요. 암이었어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시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힘드셨대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부인이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 형님들한테 연락 좀 해봐요.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나 죽고 나면 당신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30년 만에 큰형한테 전화했어요. 손이 떨렸대요. 전화를 10번도 넘게 걸다 끊다 하셨대요.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큰형이 받았어요. 형님, 할아버지는 그 한마디만 하고 말이 안 나왔대요. 30년 만에 듣는 형 목소리였거든요. 큰형도 한참 말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태시가 했대요. 할아버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선생님, 그때 눈물이 났어요. 형이 제 이름을 아직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태시가 이렇게 불러주는데 나 아직 형한테 동생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울면서 말했대요. 형님, 처제가 암이에요. 수술했는데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랬더니 큰형이 바로 대답했대요. 주소 보내라. 내가 간다. 사흘 뒤 큰형이 오셨대요. 유재영도 같이 왔어요. 셋이 30년 만에 마주 앉았어요. 처음엔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서로 쳐다만 봤대요.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야, 우리 참 바보같이 살았다. 물재형이 맞장구 쳤어요. 맞아. 땅 때문에 30년을 이렇게.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형들은 병원에 계신 할아버지 부인을 찾아갔어요. 옳게도 놀랐대요. 아니, 형님들이. 큰형이 말했어. 옳게, 우리가 늦었네. 미안해. 이제라도 우리가 도와줄게. 그 후로 형제들은 돌아가면서 할아버지 부인을 돌봤대요. 큰형이 월요일, 둘째 형이 수요일, 할아버지가 나머지 날. 병원비도 셋이 나눠서 냈어요. 형님들이 우리가 형제지 뭐 이러는데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부인은 1년간의 투견 끝에 건강을 회복하셨대요. 그리고 형제들의 관계도 회복됐어요.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형제였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그 30년이 아까워요. 형들이랑 30년을 그렇게 보냈다니. 그런데 또 생각하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한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이제 땅 얘기 안 해요. 그냥 형님 건강하세요. 너도 몸 조심해라. 이런 얘기만 해요.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할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형들을 만나세요. 식당에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옛날 얘기하고. 요즘이 제일 행복해요. 나이 들어서 형들이랑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요. 할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형제 자매는요, 나중에라도 만날 수 있어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한 기회는 있어요. 그냥 용기만 내면 전화 한 통이면 돼요. 여러분, 형제 자매와 멀어져 있는 게 외로우시죠? 저도 알아요. 그게 얼마나 쓸쓸하고 허전한지.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살아계시고 형제자매도 살아계시면 기회는 있어요. 오늘 당장은 못해도 괜찮아요. 내일도 못해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도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언젠가 준비가 되면 그때 시도해보세요. 작은 문자 하나, 짧은 전화 한 통, 그것만으로도 시작이에요. 형제자매를 그리워한다는 건 여러분이 아직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세상에는 여러분처럼 형제자매와 멀어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오늘 저녁 형제자매 사진 한번 꺼내보세요. 그냥 보기만 해도 돼요. 연락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 얼굴만 기억해보세요. 그게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형제 자매와의 추억, 지금의 관계, 어떤 마음인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으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하시면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어요.